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단계가 권수가 다를 때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 게 좋으냐.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영상을 이제 몇 번 찍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질 줄 알았는데 전혀 자연스러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사실 강의를 하거나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제가 뭐 말을 더듬는다든지 아니면 말을 서두에 못 꺼낸다든지 그러지 않거든요. 아마 제가 강의하시는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예 운을 못 대거나 이러진 않는데 항상 영상을 찍는 그 서두에는 운을 못 대겠는 거예요. 그래서 찍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다시 재촬영은 전 거의 없어요. 한 번은 찍기 시작하면,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 한 번에 쭉 가거든요. 근데 그 처음이 좀 어렵네요. 네. 오늘은 우리 시중에 사고력 수학 문제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죠. 많이들 아시는 뭐 팩토며 1031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제가 정렬을 해보려고 해요. 네, 어느 시기에 어떤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푸는 게 효과적인가, 난이도를 좀 비교해서 아시면, 그리고 시기별로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뭐 저학년일 때 좀 알맞는 문제집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 수학 문제집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아마 딱 떠오르는 거는 가장 먼저는 팩토. 네, 팩토라고 불리는 창의사고력 팩토. 네. 이 문제집은 거의 사고력 수학 문제집이 이제 막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오래됐고, 오래됐으니까 되게 올드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있을 거 다 있고, 네. 되게 짜임새 있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창의사고력 팩토 문제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메스 출판사에서 나온 1031 교재가 있죠. 이 교재도 어머님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팩토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는 거. 네. 그리고 질개감, 천재교육에서 나온 사고력 노크, 창의력 노크, 그리고 조금 더 고학년으로 올라가서 필주 수학, 3프로 올림피아드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고력 수학 문제집이라고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뭐 기탄에서 나온 사고력 수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고력 수학이라는 이름이 붙인 문제집들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사고력 수학이라고 알고 있는 요 문제집 몇 가지들만 난이도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언제부터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시작하면 좋은가라는 것부터 먼저 정의를 내려볼게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시기는 일단은 연필을 잘 잡고 쓸 수 있는 운필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글을 뗐느냐 안 뗐느냐를 가지고 제가 말씀도 많이 드리긴 하지만 일단 어머님들이 마음이 급해. 너무 급해요. 네, 어쨌든 빨리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한글로 그 제한을 두니까, 그래도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은 일단 제껴두더라도, 일단 쓰는 거가, 우리가 아이들이 머릿속에 생각한 거를 빨리빨리 아웃풋을 낼 수가 없으면 학습의 효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제가 연설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 생각난 걸 바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이게 재밌는 거지. 생각은 생각하는 대로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쓰는데도 쓴 시간이 소요되면 아이들의 흥미가 확 떨어져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우리 아이 연필 빨리 잡고 운필력 빨리 키우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것들의 교구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필을 잡을 수 있다. 자, 뭐부터 시작할까요? 자,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질개감이 좋습니다. 질개감의 교재의 특징은 그림이 많아요. 네, 그림이 많아서 굉장히 일단은 이렇게
아이들이 딱 폈을 때 마치 그림책 보는 느낌이에요. 물론 스토리가 연결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림이 워낙 매 페이지마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수학 문제집 같은 느낌이 없죠. 접근이 쉬워요.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즐개용 교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한글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글을 메마른 기계음처럼 읽어주시면서 아이가 풀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아요. 요 교재는 6세, 7세 때 활용하시기에 가장 적당하고요. 사실 난이도가 뭐 굉장히 차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가 좀 빠른 친구들, 도형이나 이런 게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은 5세부터 스타트할 수 있기에 나쁘지 않은 교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것이 사고력 수학, 상위사고력 팩토 문제집입니다. 요 교재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킨더팩토가 있죠. 요 킨더팩토 교재를 사실은 언제 푸느냐가 이 교재를 100%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60%만 활용하느냐 이렇게 결정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교재를 풀 때 한글이 뗀 상태로 푸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개감으로 엄마가 문제를 읽어주지 않아도 그림을 보고 문제를 추측할 수 있었고 의도가 뭔지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이 된 친구들은 킨더팩토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한글이 어느 정도 띄엄띄엄 이렇게 더듬더듬 읽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킨더팩토가 들어가 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킨더팩토를 들어가서 엄마가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때는 계속 순차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킨더팩토 구성을 보시면 왼쪽 페이지에는 활동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활동만 일단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한글 떼는 시간을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활동 부분만 쭉 하고 다시 두 번째로 돌아와서는 활동 부분 옆에 있는 문제들만 또 쭉 푸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글을 안 뗐어요. 그러면 각각의 유닛 끝에 마지막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의 연습 문제를 또 남겨두는 거죠. 아직 한글 떼지 못했다면. 근데 한글을 그 사이에 뗐다면 연습 문제까지 자기 혼자 힘으로 얼만큼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느냐 요것을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아요. 사실 킨더팩토가 어머님들이 보시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거를 알차게 푼 친구들은 키즈팩토를 굉장히 쉽게 가요. 근데 이 교재를 엄마가 그냥 도움을 줘서 엄마가 다 읽어줘서 푼 친구들은 키즈팩토가 쉽게 진행되지를 않아요. 쉬운 단계를 재미있고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아이들 성취감도 높여주고 학습의 효과도 훨씬 더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탑 사고력 수학을 풀려보시면 좋아요. 탑 사고력 수학이 같은 레벨로 비교하자면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 교재를 7세 또는 6세에서 풀 수 있으면 좋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킨더팩토에서 키즈로 가고 이제 탑사고력에서 탑사고력 K 단계에서 P로 넘어가는 요 시점. 키즈랑 탑사고력 P 요 교재를 풀 수 있는 시점을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7세에서 이제 보통 8세 정도의 범위에서 요 교재를 풀 수 있으면 적당해요. 키즈팩토 교재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팩토 전 단계 중에서도 키즈팩토가 가장 잘 돼 있어요. 답안지에도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되는지도 팁들이 너무 잘 나와 있고요. 교재 곳곳에도 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런 이유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머님들 그런 부분 되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교재를 이제 푸실 때 좀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구를 그때그때 붙여서 해주시면 좋아요. 요때부터는 교구가 중심이 아니라 문제가 중심이 돼서 아이가 먼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푼 다음에 틀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주제들이 눈에 띄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교구를 좀 더 붙여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주신 다음에 오답을 해결하는 요 플로우로 진행을 하시면 사실은 보통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키즈 팩토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 팩토 1레벨이 있습니다. 키즈 팩토와 팩토 1레벨은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키즈 팩토 탐구까지 잘 푼 친구들은 1레벨 교재 6권을 모두 다 풀 필요는 없고요. 탐구만 3권을 풀고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키즈 팩토를 끙끙대면서 풀었어. 아이가 이미 킨더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퀴즈를 들어온 친구는 퀴즈를 끙끙대면서 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레벨도 그냥 3권으로 진행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다시 원리부터 다시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좀 탄탄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팩토 1레벨 교재를 다 풀고 나서는 1031 많이들 아시죠? 1031 풀이 단계가 그 다음 난이도로 적정해요. 그 다음 다시 팩토 2레벨로 와서 그 다음 1031 입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입문 다음 과정부터는 사실 이제 팩토 3레벨, 뭐 4레벨 이거를 뭐 다 하면서 계속 1031이랑 같이 병행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때부터 입문부터는 사실 입문 잘 풀어내면 초급, 중급 이렇게 쭉 진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초급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비슷하게 견주어 보는 교재가 이제 필드 수학인 거죠. 그래서 필드 수학이 91031이에요. 1031 지금 버전, 이전 버전의 문제가 사실 지금 필드 수학 문제집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두 가지를 서로 놓고 비교하자면 1031의 초급은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드 수학 초급은 2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단계가 권수가 다를 때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 게 좋으냐. 저는 잘하는 친구들은 필드 수학으로 이제 시켜요. 왜냐면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아도 그 두 권만 가지고도 그 레벨에 해당하는 영역들의 문제들을 적당하게 풀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마다 취약한 영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형이 특히나 약하다 또는 규칙이 특히 약하다 이런 친구들은 필드 수학 2권을 풀고 나서 1031 초급에 있는 뭐 규칙 파트를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1031이나 그 필드 수학의 초급, 중급, 고급을 진행할 때 이제 3% 올림피아드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지? 언제쯤 넣어줘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두 교재 다 고급까지는 사실 잘 안 풀리는 편이에요. 중급까지만 풀어도 사실은 잘 해낸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3% 올림피아드 3% 과정의 1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되시죠. 네. 제가 아까 처두에서 말씀드렸던 사고력 노크나 창의력 노크는 제가 중간에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이 교재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냐면 창의력 노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학이랑 연결시켰어요. 약간 융합형 교재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림자란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수학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문제를 푸는 이런 형태로 교재가 구성돼 있어서 저는 이 교재는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진행하는 메인 라인이 아니라 서브 라인처럼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고력 노크는 이제 1학년에 해당한 난이도부터 각 영역별로 문제가 영역별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가지수를 찾는 그런 문제를 특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사고력 노크에서 경우의 수 파트에 있는 문제집을 A 단계부터 A, B, C, D 이게 쭉 타고 가는 거죠. 네. 네. 가끔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제 해결의 길잡이 그 책의 사고력 수학 문제집이냐고 물어보시는,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과랑 사고력의 좀 약간 중간 단계? 네, 이건 정말 그 여러 가지의 풀이 해결 전략에 대해서 익히는 그런 문제 패턴이라서 조금 색깔이 다르죠. 근데 이제 고민하세요. 교과 심화를 풀면서 문해길 같은 거 언제쯤 넣어야 되는지 또는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문해길 언제 뭐 섞어서 해야 되는지 뭐 두 개를 다 해야 되는지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냥 1학년 문해길 뭐 원리 심화편이 있으면 원리편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한 권짜리로 되어 있는 그 심화편 교재를 1학년이 끝나면 2학년 초에 요럴 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고력수학 문제집을 난이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의 라인을 쭉 타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섞어 쓰시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헷갈려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는 의문도 생기실 수 있는데요. 문제집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문제집이든 100% 완벽한 모든 아이한테 효과적인 문제집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시기별로 잘 이렇게 섞어서 풀어주시는 게 제가 여태까지 진행을 해봤을 때는 정말 효과적이었고 아웃풋이 참 좋게 나왔거든요. 네, 집에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